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보시입니다. 주말 동안은 거의 자로 잰 것처럼 가격 변동 없이 주말 구간 지나간 이후에 또 새로운 캔들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러한 음봉으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그새 안 좋아졌죠. 저는 굉장히 시장이 일희일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ETF 승인이 터지면서 그대로 떡상할 거라고 난리도 아니었던 사람들은 이런 하락이 만들어지니까 갑자기 대하락을 보기 시작하고, 또 이러한 움직임이 또 나왔을 때 그런 하락 관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런 분기점 구간, 이제 이런 직전 상승 구간에 대한 1대1 대응 구간을 지나가면서 한 차례 좀 이제 반등의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기점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신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캔들 출현하니까 사람들은 또 반등할 수도 있겠다. 반등 가능성을 또 일제히 외치다가 현재 또 이런 캔들 나오니까 아닌가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있는 행동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큰 그림에서는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했던 내용들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제가 이 가격적인 레벨, 주봉의 기준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5개의 주봉 캔들 동안 이런 주봉의 기준선에 대한 종가 이탈을 만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진행되고 있던 조정의 마무리 구간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구간, 정확하게 26,600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이제 이러한 하락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베어 트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계속해서 상승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구간은 이런 상승으로 인해 도달한 이 구간은 제가 이전 영상과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저항 근거들이 겹치는 구간으로서 이 구간은 곰들의 유동성을 소화해 내어야 하는 자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즉 이러한 구간은 직접 만들어낸 이런 상승에 대한 피로도를 해소하면서 이제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곰들의 유동성을 소화해 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시장을 이제 가격차 트렌드링하는 플레이어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축적 구간을 좀 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장의 주류적인 분석이나 해석들은 이러한 관점보다는 저는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락의 이유를 좀 많이 끼워 맞추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라던가, 정작 ETF가 승인되니까 기관들이 털고 나가고 있다던가 라는 식의 약간 하락의 이유를 많이 끼워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이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여전히 이런 38K 구간, 이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을 형성하고 이를 돌파했던 구간이 이번 조정으로 인해 도달해 준다면 이 구간은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자리를 주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상단의 2개의 레벨은 현재 지금 이 가격 구간이 위치하고 있는 41,000 구간, 그리고 39,500 구간을 이제 상단에 좀 2가지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런 고래들이 축적 구간을 형성한다라는 관점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만약 내가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 저점 매수에 실패했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CME 차트상으로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구간, 채워지지 않은 갭 구간을 채운 이후에 반등을 주겠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러한 갭을 채울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갭을 채우지 않고 남겨놓은 상태로 이러한 갭을 언젠간 채우겠지라는 그런 불안감을 놔둔 상태로 반등을 줄 가능성 역시도 생각해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했을 때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간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직전 상승 구간의 4시간 분 기준 직전 상승 구간에 대한 1대1 대응 구간 현재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하방 압력의 강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가격 차트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현재 거래소로 입금되고 있던 비트코인의 평균, 입금 평균이 이러한 구간에서는 굉장히 높은 구간을 유지해주고 있었지만 현재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역시도 온체인 데이터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하락 이후 추가적인 좀 강력한 가격 낙폭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현재 선행하고 있는 의무는 다시 한번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행 스팬 2가 이러한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러한 것들은 현재 지금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보라색 추세 라인, 추세 돌파의 기준 라인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일목상 후행 스팬의 위치를 본다면 이러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조금 더 진행된다면 현재 이러한 후행 스팬이 곧 이전 양원에서 음운으로 변곡된 이런 변곡점과 상호작용하는 시점이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은 후행 스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어떤 가격적인 반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입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한 입금의 비중인 고래 비중인 이제 거래소 내 고래 비율 매트릭이 여전히 높아져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걸 세분화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선물 시장에 좀 치우쳐져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가격 하락을 만드는 구간에서 이제 미결제 확정은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펀딩 비율은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죠.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해석으로 이러한 구간에서의 펀딩 비율 상승이 추가적인 롱 포지션이 들어와서 펀딩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숏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펀딩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가격 구간을 지나면서 가격 차트가 형성되는 동안 이제 이런 하락을 만들었던 시장의 숏 포지션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고 빠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하락을, 이러한 캔들을 말씀드렸을 때 이러한 하락을 만들었던 움직임이 이 표준 범위에 대한 하방의 괴리율을 크게 만든 하락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더불어서 이 구간의 하락이 계속해서 좀 쥐어짜내고 있는 하락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고요. 이런 4시간봉 차트에 대해서 이제 보조지표 중 하나인 톰디마크의 순차 모델, 톰디마크 시퀀셜을 통해서 한번 더블 체크해 본다고 해왔을 때, 자, 현재 1번부터 9번까지 완성되었던 이러한 하락 셋업의 완성에 따른 이러한 추세의 연장 국면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톰디마크 시퀀셜의 카운트다운이 1번부터 13번까지 방금 직전 캔들로서 이제 13번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톰디마크 시퀀셜의 이론에 근거하면 이러한 하락 셋업의 완성에 따른 연장 국면인 카운트다운은 13번까지 진행될 수 있음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3번으로 카운트다운이 완성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진행되고 있던 단기 추세의 소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조지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건 이러한 카운트다운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속되고 있는 3번까지 연속된 이런 하락의 셋업이 중간에 끊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 또 우리는 또 하나 또 추세의 소진점을 찾아볼 수 있는 근거들을 쌓아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톰디마크 시퀀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하방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연속되었을 때 이제 낙폭의 어느 정도 범주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리스크 라인은 현재 38.5K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함께 체크하실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근거로 했을 때 여전히 동일하게 이러한 구간, 축적 구간으로 예상되는 구간으로서 이러한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를 통한 시장에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봉의 시작점에서 이러한 단기적인 하락을 한 번 더 만드는 것은 또 주봉의 아랫꼬리 작업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하락에 일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저 준비한 대로 행동하면 되는 구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리를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든 여러분들 포문을 자극하는 것이든 좀 그런 극단적인 소스들은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22일 비트코인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흥미롭고 유익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